주택 보급률은 103.3%긴 하지만 2017년 자료입니다만은, 근데 주택 보급률 갖고서 이 가격 결정한다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택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주거 개념도 전부 다 산정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실제는 뭐 이제 필요한 강남이라든지 필요한 그 대도시라든지 중도도시마다 필요한 곳에 뭐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그런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일 경제지표를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소비가 감축되면서 경제가 약간 활력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해서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 떠나고 있는 거고요. 그 환율이 그래서 상당히 좀 한 20원 정도 이렇게 올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매수하는 거 보면은 이제 팔고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가 이제 뭐 강세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1월 말에 매매 기준율은 뭐 1191원 이 정도 되는데 약간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이 우한폐렴이 해결되기보다는 몇 달 아니면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다우는 한 28,000선인데 원래 이게 29,000선까지 올라가다가 좀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니케이나 뭐 상해 지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이게 지금 26bp인데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만약에 이제 북핵 위기라든지 다시 또 금융위기가 불거진다면 이게 이제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외국인이 이탈하는 건지, 그다음 북핵이라든지 세컨다이 보이콧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화가 되면은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수요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에서 소비가 둔화가 되면 경제 활동도 둔화되고, 또 부품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이 생태계가 약간 좀 주춤할 거니까 요 원자재 수요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 가격이 약간 이제 살아나는 바람에 약간 디램 가격이 이제 작년 여름에는 3.3달러였는데 지금 4.4달러에서 1,000원 정도 이상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로 약간 수급이 약간 문제가 생길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2의 그 M2 분원 통화 플러스 이제 그 가용 통화를 보면 계속 45도 각도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자금은 그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충분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도 이제 거시적으로 보신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은 항상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요 공급과 심리가 이제 계속 변동성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그 이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보시면, 이제 투기적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LTV가 이제 20%로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15억 이상 되는 것을 이제 15억 초과되는 것을 이제 매입하게 되면은 담보대출을 이제 금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DSR이 이제 총부채 상환 원리금인데, 총부채 상환 원리금 제도가 요게 은행 단위로 40%였다가 이제 차주 단위로 4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출이 많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를 좀 억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요를 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를 임대업으로 이제 매입을 하거나 뭐 할 때 RTI를 적용해서
그 이자와 원리 저기 임대료 그거를 비율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요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약간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이제 그동안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여기저기 이제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그 차액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방이든 서울이 똘똘한 입지가 괜찮은 한 채로 계속 이제 갭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투자 심리라든지 수요를 좀 많이 억제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가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지 또 두 채 이상일 때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회수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수요를 약간 억제하는 측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이제 장특권 공제라든지 이런 게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이제 일주택자 장특권 때 되기 때문에 요런 거라고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인상하고 이런 거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급 요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목세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팔으려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제 6억 원 이상 매매 거래가 되면은 3월 달부터는 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의 그 수요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듯이 전세 대출을 만약에 받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의 강남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지방에 뭐 여기 청주에 아파트를 뭐 이제 이렇게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또 이제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를 전세를 놨고 또 자기는 뭐 성남에 전세를 살고 근데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에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놨기 때문에 한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거의가 다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 그런데 자기가 성남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청남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자금세를 받아서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뭐 49평 6억 7억도 이렇게 샀다. 그러면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서울에 하나 있으시니까 이 성남에 전세대출을 받은 것이 회수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지방에 만약에 두 채, 대전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 있다. 아니면 대전에 한 채 있는데 청주에 여기 대농지구에 이뭐 지어시티를 하나 샀다. 그럼 두 채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뭐 타지에 뭐 대구에 뭐 전세를 얻어서 갔다. 그런데 대구에 갔을 때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두 채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두 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기가 전세 대출 받았던 것을 회수당하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설립해서 이런 것을 대출을 억제하는 거 우회하려고 해도 계속 이제 이 정부에서 정책이 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섣불리 법인 투자를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통장 내역이나 현금이나 결제한 거, 대출한 거 이게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제 맞지 않는다면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자기 자금을 좀 노출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또 자영업자분들은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 수요 요인 쪽에서 이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다 맞물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약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이후에 이런 제도들이 정부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나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개인들은 또 대응을 세워서 투자를 하거든요. 어차피 은행에 예금해놔도 한 1%대 초반 정도의 이자밖에 주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시세 상승을 줄 수 있는 또 투자처를 발굴하게 되고 또 자금을 또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니까 다시 또 이 하반기에는 또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 상반기 때는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반도체 시장이 청주에 그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직원 수가 늘어나면 이제 수요 요인이 또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하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